여기로 가도록 합시다. 요 전 데이터에 보면은 하나 이제 우리가 오늘 계속 대상으로 다루는 SOC2의 FT의 GFP를 단 이 라인에 대해서 이 라인이 이제 잘 워킹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본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핵심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빼고, 이 데이터가 이제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자, 이 라인은 이 FT 유전자를 이 SOC2 프로모터에다가 붙여서 발현을 시켰는데, 자, 그러면 얘는 어디에서 발현이 되냐면 컴패니언 셀에서 발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FT의 발현 패턴을 보기 위해서 GFP를 이제 옆에다 붙여놨고요. 따라서 이제 녹색 형광을 띄는 곳을 찾으면 그것이 바로 아마 FT가 있는 자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보면은 이 컨스트럭트를 이제 FT 뮤턴트에다가 집어넣는다면 그 개체는, 이렇게 생긴 개체는 이 안에는 이제 FT 유전자가 없고요. 없고 외부에서 들어온 SOC2 FT GFP 이 컨스트럭트를 갖게 되는데, 이 컨스트럭트의 특성을 보면 얘가 이렇게 컴패니언 셀을 따라서 발현을 할 것입니다. 컴패니언 셀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플로엠 셀의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세포로서, 이 플로엠으로 일단 뭐가 들어와야 이놈이 이렇게 이동을 이제 옆에 인접한 플로엠 셀로 계속 이동을 해 가서 이제 세포 내 어느 장소로 이동을 해 가게 되는데, 일단 이 안에 집어넣으면 이 플로엠은 일종의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계속 이동을 할 수 있지만, 이 컴패니언 셀에서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만 플로엠 셀 안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컴패니언 셀도 이렇게 플로엠을 옆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이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컴패니언 셀에서 이렇게 발현을 한다면, 이렇게 발현을 한다면 실제 조직에서 보기는 이렇게 긴 하나의 선처럼, 물론 하나의 선은 아니지만 이렇게 긴 선처럼 보일 거예요. 이거를 확대를 했을 때, 이 부분을 확대했을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이제 SOC2 FT가 발현하는 지역이고요. 요 빨간 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세포가 바로 이제 플로엠 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해보면 플로엠 셀이 이렇게 있고, 옆에 이렇게 빨간색, 물론 실제로 이제 현미경상으로 보면 녹색이겠지만 녹색의 형광을 띤 세포가 있을 거예요. 이 세포가 컴패니언 셀이고, 이 컴패니언 셀에서 이 FT-GFP가 발현이 됩니다. FT-GFP라고 씁시다. FT-GFP가 발현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개체를, 요렇게 개체를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요 밑에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SOC2 FT GFP가 들어있는 라인이 있고, 요 위에 부분은 그냥 FT 뮤턴트를 썼어요. 이 FT 뮤턴트니까 이제 FT 인더지너스한 FT 유전자가 전혀 발현되지 않는 그런 윗부분하고, 요 아랫부분은 이제 이 SOC2 FT GFP가 발현이 되는 이 파트를 잘라가지고 요 부분을 가져오고, 얘는 그냥 FT 뮤턴트가 있으면 뮤턴트에서 여기 이렇게 잘라서 요 부분만
이렇게 옮겨왔어요. 그래서 이 둘을 요거랑 요거를 둘을 붙였습니다. 소위 이제 그래프팅이라고 하죠. 접목. 그래프팅 실험을 했어요. 자, 다시 이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아래의 조직에는 SOC2 FT GFP라고 하는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그리고 그 발현이 이렇게 컴패니언 셀을 따라서 발현이 되는 녀석하고, 위에는 FT 뮤턴트, FT가 발현되지 않고 당연히 SOC2 FT GFP도 없는 요 라인을 써서 이 두 개를 붙였어요. 접목을 했어.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먼저 이 결과부터 봅시다. 이게 가장 핵심 데이터니까.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여기를 요 부분을 들여다본 겁니다. 콘포칼 마이크로스코피로 들여다봤어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이 조직은 그래프팅을 할 때, 접목을 할 때 도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어떤 우리가 주고자 하는 어떤 프로틴이 만들어지는 부분, 도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위쪽은 그래프팅을 할 때 리시피언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리시피언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시피, 예측할 수 있다시피 이 프로틴이 위쪽으로 이동을 해 가는지 안 가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서는 SOC2 FT GFP라고 하는 이 컨스트럭트를 이용을 해서 FT라기보다는 FT GFP가 이것이 이 컴패니언 셀을 따라서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배열을 하고 있고, 발현을 하고 있고, 위쪽에는 아무런 FT 시그널도 없고 인도지너스한 FT도 없는데, 그럼 이게 여기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이냐. 1. 리시피언트에서 플라워링이 변화가 있을 것인가? 2. 만약 변한다면 이 GFP 시그널이 이 부분에서 검출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테스트를 했어요. 자, 다시 쓰자면 리시피언트 파트에서 리시피언트의 파트 중에 특히 메리스템 근처에서 이 SOC2 FT GFP에 의한 GFP 시그널이 이 디텍션 되는가? 를 들여다봤어요. 자, 이 실험의 로직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래쪽에다가 FT GFP 프로틴을 발현을 시키고, 어디다 발현시켰냐면은 컴패니언 셀에다가 발현시키고, 컴패니언 셀은 바로 옆에 있는 플로엠 셀로 이동해 간다고 그랬으니까 컴패니언 셀을 발현시키고, 위쪽에는 아무런 FT나 이 트랜스진이 없는 조직이라기보다는 그 파트를 붙여준 다음에 두 개를 접목을 시키고, 얘가 어떠한 플라워링의 변화를 보이는지, 변화를 보였다면 이 부분에서 GFP 시그널을 디텍션 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C번 결과부터 봅시다. 이쪽 그 리시피언트 부분, 여기서는 리시버라고 했는데, 리시버 쪽에서의 FT의 발현은 전혀 디텍션 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서 FT의 발현이 없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우리가 공부했던 2005년 페이퍼, 사이언스 페이퍼하고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FT mRNA가 무브먼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무브먼트를 하는데 만약 이 데이터가 맞다면 여기 리시피언트 부분에서도 FT 발현이 디텍션이 돼야 되는데 이 결과를 보면 이 사람들이 한 결과를 보면 이 부분에서는 FT 유전자의 발현, FT mRNA의 이 발현이 검출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 RNA 형태로 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증명 데이터입니다. 증명이라보다는 그걸 주장을 하는 거죠. 얘에서 FT mRNA가 디텍션 되지 않는 것은 RNA 형태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 데이터를 보면요, 이 데이터를 보면 지금 했지만 이 부분이 돔 모양, 돈이 아니고 돔 아니야. 돔 모양이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메리스템이거든요. 여기가 메리스템인데 이 메리스템 근처까지 뭐가 보여요? GFP 시그널이 보여요, 지금.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메리스템을 여기다 그려봅시다. 이렇게 돔 모양으로 이렇게 메리스템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RNA는 디텍션이 되지 않았는데 뭐가 디텍션 됐냐면 이렇게 GFP 시그널이 보였어요. 그러면 GFP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 위에 조직, 이 리시피언트 조직에는 GFP가 본래 있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GFP가 올 수 있는 곳은 오로지 아래쪽밖에 없거든요. 뭘 따라서? 어디를 따라서? 플로엠을 따라서 이렇게 왔을 거다. 플로엠을 따라서 이 부분을 크게 그려봅시다. 플로엠이 있고 컴패니언 셀이 있는데 그 바로 위에 이 위에가 이제 리시피언트예요. 리시피언트에 플로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리시피언트고요. 이게 스페링 이게 맞지 이거? 맞냐? 응. 리시피언트의 티슈하고 이쪽 아래가 여기가 도너의 티슈인데 여기 컴패니언 셀에서 발현된 FT-GFP 이렇게 R형 모양으로 그려봅시다. 이놈이 옆으로 이동을 해서 이 R형이 이 그래프팅한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해 갔다라고 이제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에이펙스, 이 메리스템 쪽 요 돔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이 부분에서는 RNA가 디텍션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아니 파란색이래. 여기서는 파란색이지만 녹색을 띤 이런 FT-GFP 프로틴들이 이 플로엠을 따라서 이 메리스템 근처까지 보면 이렇게 이 선처럼 생긴 이 녹색의 이런 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플로엠인 거죠. 플로엠을 따라서 저 아래쪽에 있던 그 도넛 쪽에서 온 FT 시그널, FT GFP 시그널이 이렇게
이동을 해왔을 것이다 라고 이 저자들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요약을 하자면 도너 쪽에서 제공한 FT GFP 시그널이, 도너가 이렇게 있으면 리시피언트 조직에 이 서로 이제 붙여놓은 접목을 한 경계를 넘어서 이쪽에 파이프라인을 따라 가지고 이쪽 플로엠을 따라서 이 FT-GFP 시그널이 이쪽으로 계속 이동해 갔다. 그런데 여기서는 mRNA는 디텍션 되지 않았고 GFP 시그널은 디텍션이 됐어요. RNA는 안 됐고 GFP는 됐다. 그런데 요게 이제 일어난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난 현상. 접목을 했더니 여러분 이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SOC2 FT-GFP를 FT 뮤턴트하고 이렇게 서로 접목을 했더니 요 녀석, 요 부분의 플라워링이 빨라졌다. 이거는 이제 컨트롤이고요. FT 뮤턴트끼리 접목을 한 거. 이거는 아래도 FT, 이쪽 위에도 FT. 그러니까 양쪽이 다 FT 뮤턴트인 경우에 걔가 보이는 트랜지션 타이밍은 한 요 정도 되는데, 아래쪽에다가 도너 쪽에 SOC2 FT-GFP 라인을 써서 그래프팅을 하면 훨씬 이 트랜지션이 빨라졌어요. 자, 이걸 종합을 해봅시다. 종합을 해보면 SOC2 FT-GFP 라인을 도너로 쓰고 위에 리시피언트가 FT 뮤턴트인 경우에, 물론 아래쪽 도너도 FT 뮤턴트 백그라운드에 있어야 되겠죠? 양쪽에 아래쪽에도 FT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도너 플랜트하고 이렇게 된 이 리시피언트 플랜트 파트를 서로 붙였을 때 피노타입은 어땠냐? 피노타입은, 여기서 말하는 피노타입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리시피언트 쪽이요. 리시피언트의 피노타입은 트랜지션이 어떻게 됐습니까? 빨라졌죠? 여기가 빨라졌어요. 빨라졌다. 그런데 빨라졌는데 FT mRNA는 검출이 되지 않았다. 대신 GFP가 디텍션이 되었다. GFP가 이쪽 리시피언트 쪽에서 이쪽에서 디텍션이 되었다. 자, 그걸 종합을 하면 트랜지션이 빨라지는, 이 트랜지션 타이밍이 빨라지는 것은 FT RNA 때문이 아니라 아마도 프로틴 때문일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GFP가 액션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RNA 상태로는 액션을 못 하잖아요. 프로틴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 GFP가 디텍션 됐다는 것은 이게 현재 단백질 상태라는 얘기거든요. 즉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단백질 상태이고, GFP가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 시그널은, 요거는 아마도 FT가 붙어있는 GFP일 것이다 라는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단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FT가 움직였다는, FT가 무브먼트 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까? 이 실험에서?
못 봤죠? 뭐가 움직인 건 봤어요? GFP는 움직였어요, 분명히. GFP는 아래쪽에 있던 GFP가 위쪽에서도 디텍션 됐기 때문에 분명히 GFP 프로틴이 간 거는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관찰한 이 GFP에 여기에 FT가 붙어 있느냐? 모릅니다. 이런 종류의 형광 프로틴들의 문제예요. 왜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이런 아령을 그렸지만 어떤 프로틴하고 여기에 뭐 GFP나 뭐 어떤 뭐 다른 여러 가지의 뭐 거스라든가 무슨 뭐 다른 뭐 리포터를 붙였을 때 이 두 개가 우리는 이렇게 이제 평면상으로 그리지만은 얘가 실제로 각각의 프로틴들이 제대로 액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틴이 갖고 있는 3차원적인 구조, 이 프로틴이 갖고 있는 3차원적인 구조가 폴딩이 잘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FT의 폴딩 더하기 GFP의 폴딩이 이렇게 잘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이렇게 하나의 큰 덩어리가 돼버리면 FT도 액션을 잘 못하고 GFP도 잘 액션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얘가 이제 서로 잘 액션을 하려면 이러한 형태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두 개 아령처럼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이게 끊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끊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GFP를 붙인 이유는 뭐냐? GFP를 통해서 눈으로 보기가 좋으니까 얘를 통해서 이놈을 보고자 하는 건데 이게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 내가 보는 게 요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GFP가 아닐 수도 아니죠. FT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류의 실험에 우리가 해석할 때는 항상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GFP는 봤습니다. 이동한 것 같아요. 이동을 했어. 그런데 이 GFP,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GFP가 FT를 여전히 붙이고 있느냐? 그건 아직 모르죠. 실험을 더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 결과를 정리를 하면 다음에 이 두 그룹이 해놨던 결과를 정리를 하면 이 그룹은 히샥 FT를 사용을 해서 한쪽 잎에만 히샥을 주고 여기서 많이 발현된 FT를 한쪽 잎에서만 유도를 한 다음에 이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요 메리스템 쪽에서 FT mRNA가 디텍션 된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그로부터 2년 뒤에 저 그룹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방법, 이게 이제 그래프팅 방법이죠. 여기 이 2005년 그룹은 한쪽 잎에만 히샥을 주는 로컬 인덕션 방법을 썼고 어떤 지리적인 한 부분에만 인덕션을 시키는 방법을 썼고 여기서는 2007년 그룹은 그래프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조직을 이렇게 붙여서 그래프팅을 했을 때 도너에서 리시피언트로 어떤 시그널이 이동을 하고 그 이동의 결과로 트랜지션이 빨라졌는데 트랜지션이 빨라졌는데 그러면 무엇인가가 도너에서부터 리시피언트 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트랜지션이 빨라졌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계속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는 FT의 경우에 mRNA냐 아니면 프로틴이냐 둘 중에 어떤 것이냐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이 그룹은
FT-mRNA는 아니었다라고 이 결과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T-mRNA는 아닌데 대신 프로틴일 것이다. 이렇게 GFP 시그널이 보이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것이 더 맞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두 그룹 간의 결과가 이제 서로 이제 상충을 하죠. 한 그룹은 RNA가 간다. 한 그룹은 이제 프로틴이 간다. 이제 니네가 틀렸다. 한 프로틴이 간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서로 과학자들이 논문이라는 형태로 서로 이제 티격태격 싸우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제 다른 그룹들이 거기에 대해서 서로 어느 쪽 데이터가 맞는지에 대한 이제 지지 또는 반박 이런 걸 하게 되죠. 그러더니 이제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대로 이제 FT-RNA가 무브먼트 한다라고 주장했던 그룹이 자신들의 이제 결과를 철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결과가 재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철회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철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잠깐 건너뛰어서 2007년은 그 플랜트 사이언스에서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한 해인데요. 자, 2007년이 왜 중요한 해냐면 모바일 시그널의 정체가 대충 알려진 해입니다. 지금 이제 뭐가 움직여 간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움직여 간다고 그랬습니까? 어떤 유전자? FT에 단백질이 움직여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 거의 뭐 7, 80년 이상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실험을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어떤 실험들을 했냐면 이렇게 이제 어떤 하나의 플랜트가 있을 때 얘가 트랜지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플라워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에서 안 키우면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커요. 꽃을 안 피우고 그냥 계속 잎만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씁시다. non-inductive 조건에서 키운 애가 있어요. 얘는 이제 절대 트랜지션이 안 일어나는데 이제 이렇게 요 몇 개의 화분에다가 이런 똑같은 플랜트를 계속 키우고요. 그럼 애들은 이제 다 절대 트랜지션이 안 일어나는 애들인데 한 놈만, 요 놈만 인덕티브 조건에다가 갖다 놓고요. 그러니까 트랜지션을 야기할 수 있는 조건에 갖다 놓고 다시 돌아왔어요. 인덕티브 조건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그럼 얘는 꽃을 펴요. 꽃을 피는데 문제는 인덕티브 조건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한 다음에 돌아와서 얘네들을 다 이어봤어요. 이렇게 이으면 얘들도 다 트랜지션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얘들은 계속 non-inductive 조건에서 크고 있는데 인덕티브 조건에 한번 갔다 온 놈을 이렇게 붙여주면 얘도 꽃이 피고 얘도 꽃이 피고 얘도 피고 얘도 펴요. 자, 마치 무엇인가에 감염되는 것처럼, 무엇인가가 스프레드 되는 것처럼 어떤 신호가 옆으로 자꾸 전달되는 듯한 그런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당시에 과학자들은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개화를 유도하는 어떤 그 신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가상의 신호를 플로리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뭘까? 플로리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걸 찾으려고 노력을 엄청 했어요. 수십 년 동안. 못 찾았죠. 가상의 개화 유도 신호, 이거를 개화 호르몬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뭐 화성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화성소는 그 저기 케이블 TV가 아니고 꽃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소라는 뜻입니다. 화성소, 요걸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FT를 우리가 보면 화성소의 조건을 잘 갖추고 있죠. FT는 어디서 발현됐습니까? 꽃이 만들어진 곳에서 발현했습니까? 아니죠. 잎에서 발현했어요. 꽃하고 전혀 상관없는 조직에서 발현을 했고, 그것이 이동을 했습니다. 꽃을 만드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동을 하는 게 어떠한 폼으로 이동을 할 것인가가 과학자들의 관심사였어요. 이 플랜트 사이언스에 있는 사람들의 아주 궁금증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2007년에 그리고 2005년 물론 이 결과는 리트랙되긴 했지만 RNA 형태로 간다 라고 제시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제 판명이 나고 2007년에는 가는 것이 프로틴의 형태로 간다 라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이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은 그 클래시컬한 접목 실험을 통해서 얻어냈던 결과가 여기서 뭔가 이동을 가는데 그 이동을 해가는 녀석의 정체는 FT이고 FT에 특히 프로틴이 이동해 갈 것이다 라는 이제 것을 밝혀낸 그 해가 됩니다. 이 논문을 2007년에 나오고요. 이 그룹에 밀린 한 끗 차로 밀린 두 그룹이 2달 뒤에 비슷한 류의 논문을 냅니다. 그러니까 한 그룹은 2달 앞서서 이게 5월 달에 5월 18일 날 5월 18일? 518? 5월 18일 날 사이언스에 논문을 내고 2달 있다가 다른 두 그룹이 이제 그러니까 결국 세 그룹이 경쟁을 한 거죠. 세 그룹이 경쟁을 해서 한 그룹은 이제 사이언스에 내고 나머지 두 그룹은 밀려가지고 2달 있다가 다른 곳에 이제 비슷한 류의 논문을 내요. 그러니까 결론은 같아요. 결론은 FT 프로틴이 간다라는 결과를 이제 냅니다. 즉, 이 둘만 보면 서로 이제 어느 데이터가 맞는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나머지 두 개의 그룹이 이쪽 데이터를 지지하는 결과를 내므로써 여기는 이제 결국 자신들의 페이퍼를 철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아니, 재현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논문을 철회한다. 라고 해서 철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2달 있다가 나온 논문은 상당히 복잡해요. 보통은 남들이 이렇게 처음에 딱 깃발을 꽂는 것은 데이터가 많지 않아도 깃발을 꽂을 수가 있는데 뒤에 이렇게 보강 데이터를 내는 사람들은 엄청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제 다음 결과를 보면 이제 일본 그룹이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RNA냐? 아니면 프로틴이냐? 여기에 대한 퀘스천을 설명을 해주마. 어떻게 해줄까? 여기서는 로컬 인덕션을 했고 거기에 더하기 이제 RT-PCR을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래프팅을 하고 더하기 GFP 시그널을 봤어요. 자, 각각의 단점들이 있었죠. 여기서는 이제 뭐
데이터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철회를 했고, 여기서는 이 2007년 페이퍼는 그래프팅을 한 다음에 GFP 시그널이 움직이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자기네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이 논문 읽어봤어요? 소위 말하는 선행학습. 너희들 많이 하지 않았니? 고등학교 때? 근데 왜 대학 와서는 안 하니? 복습은 하니? 오래간만에 들어본 얘기지. 복습. 예습은 하니? 하냐? 자, 그럼 모두들 안 봤다고 치고, 자, 어떻게 우리가 저 아이디어를 디벨롭 할 수 있을까요? 크래프팅을 하는데. 크래프팅을 하는데? 히시악 프로모터 써서 짜집기? 양쪽 실험 방법을 짜집기 했네. 크래프팅을 하면서 히시악 프로틴을 써서 뭐 좋은 생각이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게 대단위 강의가 되다 보니까 이 좀 소단위 강의 같이 우리가 막 이렇게 활발한 인터랙션을 하기가 매우 어렵지. 저번에 비해서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다음 학기 강의는 30명으로 줄여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리밋이 30명이야. 그래서 30명 정도면 우리가 서로 해피하게 이런저런 토론도 하고 재밌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보면요, 내가 이제 워낙 대단히 강의가 되다 보니까 말은 안 하지만 이게 보면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집중도를 그래프로 그리자면 뭐 이렇게 바가 되게 높아요. 그런데 저쪽 구석으로 가면 매우 낮아져. 그래서 뭐 조는 친구도 있고 뭐 딴 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내가 옛날 같으면 다 쫓아냈을 텐데 지금은 참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이 된 거지. 자, 이 그룹은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썼냐면 synthetic FT를 만들었어요. synthetic FT는 뭐냐? 자기들이 이제 약자로 syn FT라고 불렀는데, syn FT는 뭐냐면, 자, 여러분, 요거 이 가설 배우셨죠? 워블 가설? 워블 가설은 뭡니까? RNA가 ATGC 그걸 뭐라 그러냐? 이번 논술 문제도 나왔어. 그걸 트리플렛 코드라고 그래. 트리플렛 코드. 교과서에 나와. 생물 2 교과서에. 트리플렛 코드에서 주로 요 세 번째 위치는 특정 아미노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매우 중요하지만 이쪽 세 번째 위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예를 들어 GGA나 GGC나 뭐 GGU나 뭐 요 앞에 자리 앞에 자리 말고 뒤에 자리에 염기가 변해도 얘네들은 다 글라이신을 암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GGA나 GGC나 이제 아미노산은 똑같은데, 그럼 이 그룹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제 FT의 mRNA 시퀀스가 있잖아요. 이게 프로틴으로 트랜슬레이션이 되는데, 아미노산 서열은 바꾸지 않고 전혀 변화가 없고 그냥 mRNA 시퀀스만 다 바꿨어요. 그냥 본래 FT랑 전혀 다르게. 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겁니다. 이제 보시면 이 시퀀스 배열에서 위에 것이 진짜 FT고 아래
지금 두 줄로 다 돼 있잖아요.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아래 것이 이제 synthetic FT예요. 이제 변하지 않은 시퀀스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변했던 시퀀스는 이렇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C가 본래 이 자리에서는 FT의 본래 DNA 염기 서열인데 그거를 C냐 G냐 C라고 그럽시다. A로 바꿨습니다. 여기는 T 뭐냐? G냐? TGC인데 TGT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맨 뒤에 거, 주로 맨 뒤에 거를 다 바꿔서 RNA 시퀀스 상으로는 RNA 시퀀스, 물론 뭐 DNA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시퀀스 상으로는 FT하고 신테릭 FT하고 서로 거의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놨는데 아미노산 서열로 보면 이 FT가 만들어내는 FT나 요 녀석이 만들어내는 FT 프로틴이나 서로 같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아미노산에서는 같고 DNA나 RNA 서열상에서는 다른 이러한 이제 전략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만약 RNA가 간다면 요 신테릭 FT를 사용을 해서 이 신테릭 FT가 이동을 한다면 우리가 이 돔에서 요새 많이 그리는 이 돔에서 이 신테릭 FT의 RNA 시퀀스를 이것을 찾아낼 수 있겠죠. 이걸 디텍션 할 수 있을 것이고 프로틴이 간다면 지금 현재 이 두 개를 구분을 못하니까 그냥 뭐 프로틴이 예전에 그 2005년에 2007년에 그 조지 코플랜드 그룹이 프로포즈 했던 것처럼 프로틴이 간다면 현재는 이제 두 개를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일본 그룹은 타카시 아라키 그룹은 정상적인 인더지너스 FT 시퀀스하고 자기들이 시퀀스를 변화시켜 놓은 신테릭 FT 시퀀스를 만들어 놓고 오케이, 만약 RNA가 간다면 우리가 이것을 신테릭 FT RNA 시퀀스를 에이펙스 지역에서 검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게 검출이 되지 않는다면 RNA는 안 간다 라는 그런 이제 스킴을 짜고 실험을 했어요. 이 스킴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어쨌든 이 아라키 그룹, 일본의 이 아라키 그룹은 RNA가 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신테릭 FT 시퀀스를 만들고 이 신테릭 FT 시퀀스가 요 돔 지역에서 검출이 되나 안 되나를 봤어요. 자, 그 외의 방법은 비슷합니다. 제가 뭐 이거를 다 갖다 붙여놓긴 했는데, 자, 이걸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오늘 배웠던 그래프팅 방법을 똑같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프팅을 사용을 해서 요 윗부분은 FT 뮤턴트이고요. 이 아랫부분은 35S, 그러니까 이제 과량 발현시키기 위해서 35S를 붙이고 sin FT 유전자를 밑에다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DNA 시퀀스가 바뀐 FT가 이제 아래쪽에서 많이 발현되겠죠. 여기서 바글바글 많이 발현이 되는데, 그러면 일단 이 위쪽에 트랜지션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고 봤더니 이게 이제 이 아래쪽, 이 맨 아래쪽 그림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sin FT를 과량 발현시키고 여기에는 이제 T7이라고 하는 그 태그를 하나 붙여놨어요. 우리가 저번 2007년 그룹에서는 리포터로 GFP를 썼잖아요. 예,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이 T7 이거는 웨스턴으로 디텍션 할 수 있는 택이거든요. 그러니까 T7 엔티바디를 써서 이제 웨스턴으로 디텍션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GFP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은 이제 웨스턴으로 디텍션 할 수 있는 택입니다. 어쨌든 이 택을 붙인 신테틱 FT를 이 아래쪽에다가 여기 이렇게 붙여서 FT가 전혀 없는 리시피언트 조직하고 붙였을 때 이 위에 녀석이 트랜지션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컨트롤에 비해서 맨 위에가 컨트롤이고요. 요 놈이 이제 트랜지션 타임입니다. 이 위쪽 요거의 트랜지션 타임이에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잼 빨라졌죠? 그죠? 요 위에 거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약간 앞으로 당겨졌어요. 이게 보시면 X축은 그 이제 이파리 개수이고요. 그러니까 플라워링 타임이고, Y축은 해당 그 이파리 개수를 보이는 플랜트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뭐 예를 들어 여기를 보면은 뭐 70개 정도를 보이는 게 뭐 한 개가 있고, 뭐 요거는 뭐 30 뭐 몇 개, 30 한 5개, 6개 정도의 이파리를 갖는 플랜트가 한 개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FT 뮤턴트 그냥 컨트롤 플랜트는 요 정도의 분포를 보이는 데 비해서 SynFT T7을 붙인 녀석은 요런 브로드한 스펙트럼을 보이는 걸로 봐서는 위에 거랑 비교해서 약간 앞으로 당겨져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 정도의 당겨짐은 그냥 정상적인 FT, SynFT 말고 정상적인 FT를 했는 거랑 거의 유사해요. 비슷하죠, 두 개가. 그러니까 RNA 시퀀스를 바꿨다고 해서, DNA 시퀀스를 바꿨다고 해서 트랜지션을 빨리 만드는 데는 큰 영향이 없다. 그냥 FT나 SynFT나 효과는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요 리시피언트 쪽의 트랜지션 타임에는 빨리 만드는 데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런데 RNA 레벨을 보면 이게 이제 뭐 몇 가지 데이터가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요것만 보도록 합시다. 이걸 보면 이거는 저기 뭐야 그 핸드아웃에 없어요. 이걸 그냥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 저번에 했던 내용이랑 뭐 대동소이하니까 이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SynFT RNA를 검출을 할 수 있느냐? 라는 걸 테스트했어요. 했더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이 도움 지역, 에이펙스 지역에서는 SynFT라고 하는 RNA 서열은 검출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여기서 보여주듯이 리시피언트의 플라워링은 빨라졌다. RNA는 분명히 검출이 안 되는데 리시피언트는 플라워링이 빨라졌다. 그럼 뭐 때문이냐? 뭐 때문? 프로틴일 것이다. 실제로 프로틴인가? 봤더니 이제 이 사람들은 이런 그 2D젤을 써서 조사를 했어요. 보시면 이 그림은 투디멘셔널 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1D 젤은 이렇게 러닝을 하고요. 2D 젤은 이렇게 러닝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이런 방향으로 러닝을 해서 이렇게 커다란 이제 멤브레인에다가 펼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요 아래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부분, 요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가
자, 거기에 이 FT를 디텍션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요게 FT인 걸로 이제 이 사람들은 추정을 하고 있고, 요게 요 중간 패널, 이것이 요 부분을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여기에 있는 이 시그널이 여기서도 잘 보이죠? 이렇게 잘 보이는데, 자, 맨 위에 거는 FT 뮤턴트입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거는 FT 뮤턴트, 중간 거는 이 35S FT를 FT 뮤턴트에다가 그래프팅한 거, 아래 거는 35S FT. 그러면 이게 FT냐? FT. 자, 그러면 35S FT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여기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녹색 동그라미로 있는 것이 FT인 것 같은데, 그래프팅을 한 위에 부분에서도 요게 나오는 걸 보면 FT 프로틴이 움직여 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저 맨 위에 있는 이 FT 뮤턴트 컨트롤, 네거티브 컨트롤에 보면은 요 두 개 오렌지색에 해당하는 이 점은 나오는데, 여기 녹색에 해당하는 부분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네거티브 컨트롤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는데, 그래프팅을 한 거에서는 요 두 개는 그냥 정상적으로 나오고, 요 부분이 나타난 걸로 보면 프로틴이 움직여 간다 라고 이 사람들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들은요, 저거는 일종의 컨트롤 실험들인데, 이거는 이제 CBB라고 하는 트랜지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 프로틴의 발현 패턴을 봤어요. 보시면 요거나 여기 이제 점이 스팟이 3개가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개체나 그래프팅을 한 거나 아니면은 전혀 그래프팅을 하지 않은 이 FT 뮤턴트에서도 이 3개의 스팟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다 나오는 걸 보면, 얘네는 이제 그래프팅을 하든 안 하든 위에 부분이든 아래 부분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 나오니까 이건 이제 실험이 잘 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요 스팟, 본래 35S FT에서 나오던 이 스팟이 그래프팅을 해도 나오고, 이 스팟은 FT 뮤턴트에서는 요 자리에 있었어야 될 놈인데 안 나온다. 그러니까 FT 뮤턴트에서는 본래 없던 놈이 여기서 나타난 걸로 봐서 얘는 어디서 왔느냐? 결국 요 아래에서 이동해서 왔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2개의 페이퍼를 이제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봅시다. (2007년에) 사이언스 페이퍼에 나온 FT, GFP, 이 프로틴이 무브먼트를 한다 라는 결과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것을 지지하는 2개의 이제 어디셔널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일본 그룹이 이 논란에 이제 종점을 찍게 돼요. 어떻게 종점을 찍었냐? SynFT라고 해서 FT의 DNA 시퀀스, 물론 이제 RNA 시퀀스도 변하겠죠. 이 2개를 변화시킨 놈하고 이제 FT 프로틴하고 이 2개의 무브먼트 패턴을 비교를 해보고, SynFT의 경우에는 분명히 이 리시피언트의 트랜지션을 빠르게 만들었지만, SynFT의 mRNA는 SynFT mRNA는
검출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 보시듯이 검출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보듯이 검출이 됐다. 그래서 SynFT의 RNA는 검출이 되지 않았지만 FT 프로틴은 검출이 됐다라고 하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지금까지 쭉 2005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동안에 이 플로리젠을 찾기 위한 그동안의 모든 노력에 대한 이 논란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2008년에 RNA의 변화를 준 시퀀스는 검출이 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RNA는 움직이지 않고 프로틴이 움직인다. 그래서 플로리젠은 아마도 FT라고 하는 녀석의 프로틴일 것이다 라는 학계의 이제 정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FT RNA가 아니라 프로틴이 움직여서 트랜지션을 조절할 것이다. 즉, 요놈이 뭐냐? 모바일 시그널일 것이다 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 그룹의 결론이 아니라 여러 그룹의 그 결과를 모건데 FT라고 하는 녀석의 프로틴이 움직여서 트랜지션을 조절하는 신호로서 작용할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